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늘은 정원 주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정원 주방이 뭐래? 정원 주방이 뭐야? 이런 개념인데 정원 주방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원 주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형도 보여진 것처럼 건축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 친구 2호의 건축가 한 분을 제가 친구를 모셨습니다. 모퉁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모퉁이입니다. 네. 모퉁이 우리 와 있다는 거 사실하기 위해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부지 잠깐 설명 먼저 하고 갈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부지 설명 잠깐 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이쪽이 진입 도로이고요. 이게 건물 보니까 3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80년이 넘은 한옥 가옥이고요. 와, 예. 이게 본체로 사용하는 거고, 네. 여기가 이제 별채에서 네. 게스트하우스 두 객실이 들어가 있는 네. 별채가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여기에 대문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로 원래는 입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건물이겠죠. 지금 실선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이 집 부지 경계선이 네, 되겠죠. 부지 경계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거를 이제 구입하고 나서 해보고 싶었던 게 책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한옥이랑 얘기랑 해서 잘 맞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약간 정적인 정적인 공간이잖아요. 한옥이라고 네네. 생각하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네. 때 그 공간에서 책과 같이 어울려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옥과 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집과 정원이라는 것을 100%, 200%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원주방이라는 하는 개념을 한번 가져가 보자. 그래서 정원주방이라는 말은 그냥 주방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 몇 가지 기능을 좀 두고 싶었던 거죠. 요리도 하지만 네, 그 책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네.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공간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제가 한번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럼 과연 건축가가 정원사가 같이 하게 했느냐? 이게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랬던 거예요. 여기 내담이 이렇게 내담, 그러니까 안에 담장이 하나 또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정원 주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다 앉힐까라고 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여기다 앉힌 이유는 이쪽이 서쪽이었었잖아요. 네. 서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이라든지 여기서 일로 바라봤을 때 경관이 되게 아름다웠던 되게 숨어져 있는 공간을 찾았다라는 게 우리가 되게 잘한 일이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건축가와 정원사 같이 했냐면 정원 주방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불멍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 하나, 둘, 이 세 개의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갖자. 라다 보니까 정원사의 생각만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가의 생각을 이 안에 같이 담아놨을 때 정원주에게 큰 이점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 건데 우리 생각 잘한 거 맞죠? 네, 위치는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위치 선정? 네, 위치 선정도 좋고 그죠? 컨셉 잡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더 올라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뭔가 할 때에는 이건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그냥 지도 다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건 드론으로 찍은 거였잖아요. 좀 전에 네. 이거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네이버 지도에 가시면 이런 정도의 지도는 여러분들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이렇게 돼 있던 사진이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까지 되는 딱 요거거든요. 이건 네. 드론으로 찍은 거고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럴 때는 네이버 지도에서 다운 받으셔서 출력한 다음에 막 그리시면 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원 주방에 대한 이야기를 건축가와 정원사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드는데 제가 첫 번째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첫 번째 모델 한번 잠깐 설명해 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있기 전에 이게 네. 초안인데요. 네. 건축주께서 요청하셨던 것들이 네. 이제 내부 공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식탁은 네. 한 10인석 정도. 10인. 네, 네. 그 정도. 그다음에 서버할 수 있는 주방. 네. 그다음에 세탁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실 예정이어서 네. 세탁실과 그다음에 보일러실, 그다음에 화장실은 솔직히 맨 처음에 요청은 하지 않으셨는데 맞아요.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네. 외부 공간이나 이 공간에서 활용하실 때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또 객실로 들어가야 되는 정말 번거로움이 뭐 하고 비 오는데 막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서비스 공간도 같이 써야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려서 지금 초안으로는 이제 나왔죠. 네. 초안에서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다라는 거. 여기서는 초안에서 다음안이 달라지는 게 이 세탁실하고 보일러실이 이제 합쳐지게 이건 나눠져 있었네. 맨 처음에는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왜 합치게 됐었어요? 그 공간을 할 때 이제 그 각각의 공간의 성격에 맞는 각 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지가 그렇게 여유 공간이 많지 않고 정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건물을 많이 크게 한다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격을 같이 부여해도 괜찮은 부분들을 찾았고, 그다음에 공간이 실질적으로 실내 평수가 10평에서 한 커봤자 15평 정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보일러실의 개념보다는 세탁실과 같이 병행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되게 큰 거고요. 사실은 또 여기가 우리가 입구를 여기 하나도 잡고 사실 여기도 이렇게 잡았는데 두 번째 안으로 한번 넘어가면서 깊이 좀 더 바라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요게다 한번 앉혀본 거죠. 이렇게 앉혀봤더니 요게 이제 변경된 상황이고 요게 이제 사실은 모델로 하나 만들었던 건데 일반인들이 맨 처음에 이거 보여주니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시각화가 바로 일어나니까 아마 카메라 우리 친구들도 이게 바로 보일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서도 보이면 정원에서 앉아서 정원을 볼 때 이 창을 통해서 어떻게 보일지, 그죠? 입구로 어떻게 보일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요 도면을 잠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거 보는 것보다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시는 게 더 좀 디테일한 부분. 이렇게 제가 놓고 한번 보이겠고, 요쪽이 지금 불멍하는 공간이었었어요. 불멍하는 공간이고요. 참고하시죠. 이쪽이 이제 도로에서 진입하는 공간. 이쪽이 진입이고 여기가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건물이었었죠. 있는 공간이고요. 네, 맞습니다. 동선상으로 봤을 때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동선으로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관리 측면에서는 이 주차장에서 뭔가를 뭐 가져오거나 했을 때 이 뒷 공간으로 관리 측면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두 군데로 분리를 했고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이게 꼭 필요해요. 맞아요. 분리해주는 거. 분리해주는 거. 한쪽은 여기에 이제 무슨 세미나나 아니면 게스트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관리자가 쑥 들어오거나 뭔가 큰 짐을 갖고 오거나 이랬을 때는 이 흐름을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뒷공간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여기도 지금 문이 있는 거죠? 여기도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시다가도 이제 보일러실이나 세탁실에서 필요한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간 보니까 이쪽이 지금 보일러실이랑 세탁실이 있는 거고 이쪽이 지금 화장실하고 세면대하고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화장실도 양변기랑 세면대를 분리를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뭐 여기에 이제 주방 개념이고 식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손만 닦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배려를 했고 이동성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네요.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벽이 벽체가 있는데 제가 요거 감동했잖아요. 세면대가 오픈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이제 깨끗한 부분 깨끗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화장실을 드나드는 부분들이 여기서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이제 보는 사람도 불편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출입 동선만 오픈을 하고 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래서 이 가벽이 있었다는 게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고 사실 여기는 이제 막대기 하나하고 천 같은 거 넣어놓으면 얼마든지 정식 출입은 아니어도 가능한 것 같고요. 이 공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요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일어나는 공간, 그 다음에 창문 넘어서 여기 테마로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벌써 3개 공간으로 또 나눠지는 건데. 나눠질 수 있죠. 주방을 보니까 여기 아일랜드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거기까지.
기능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여기는 수납 공간과 네. 개수대, 이제 가열대가 이렇게 네. 있으면 네. 보조 기능 할 수 있는 네. 테이블이 좀 좁거든요. 네네. 네, 여기다가 알라인드 테이블도 놓고 밑에 수납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탁자 개념, 식탁 개념, 식탁, 예. 개념으로 해서 뭐 소수의 인원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주방 일을 보시는 분과 게스트와 같이 소통하면서 그러네. 여기하고 여기 두 그룹으로 쓸 수 있겠네요. 두 그룹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여기 부분에 냉장고인데 냉장고를 열고 네. 이제 식재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서 네.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와서 이제 이쪽에 뭐 식탁도 되고 커뮤니티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여기 책장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건축주가 제일 먼저 요청하셨던 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책을 수납할 수 있는 벽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여기 붙박이 처럼 조금 디자인을 새로 가미를 하면 멋들어진 책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책이 하나 있고, 여기서 보면 좀 전에 주방이었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봤을 때 여기 있는 게 불멍. 그다음에 책 읽는 넓은 감나무 밑에 책 읽는 공간. 사실은 저 멀리에 내담이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한옥 담장이랑 정원이 이게 쭉 깊이 있어서 깊이감이 여기서 저까지 보는 정원의 깊이감은 이 집의 가장 멋있는 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장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창이 요게 무슨 창이죠? 이게 폴딩도어로 해놓으신 거죠. 특징은 요까지는 폴딩도어고 여기서부터는 출입문으로. 출입문으로 해서. 아까 초안에는 일루 출입문이었는데 이게 초안이 일루 바뀌면서. 폴딩도어를 추천드리기가 조금 저는 꺼려지거든요. 단열성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에서 에러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관리 부분에 대한 출입문을 이쪽에다 두고 여기는 미닫이 창, 우리 일반 거실창 같은 개념으로 넣었는데 여기는 이제 야외 정원과의 커뮤니티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폴딩도어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약점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제 관리 측면에서 보완을 하고 여기는 이제 확장성 있게 열어주는 게 좋겠다. 확장이라는 게 여기 이 공간과 이 불멍이라는 공간 어떻게 이제 디자인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공간. 아까 그런 것처럼 하나, 둘, 세 개가 하나의 공간으로 그냥 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개지만 크게는 하나의 공간, 실내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과 장점이 아니겠나. 근데 이번에 저랑 이렇게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느낀 게 혹시 있으세요? 정원사가 같이 붙으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부적인 거라든지, 그러니까 아예 정원을 배제하고 계획은 하진 않고 배치도 다 그거를 하긴 하는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계에서 먼저 할 때는 이 마당에 어떤 쓰임새로 쓰일 것이다라는 거는 그냥 감은 잡고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정확한 명확함이 있으니까 여기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절약이 되겠네요. 시간도 그렇고 절약되지만 컨셉이 또 명확하니까. 컨셉이 그렇죠. 컨셉도 딴 새끼로 갈 일이 없어요. 바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장면들이 되게 정원주에게는 되게 큰 장점이 아니겠나. 그렇죠. 안 그랬으면 이거 따로따로 만들었으면 제가 가끔 보면 속 터질 때가 있거든요. 여기 요만한 창을 그냥 해놨어. 그리고 왔다 그러면 제가 또 바꾸라고 하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텐마루가 더 생기신 거예요, 그럼 만드실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좀 말씀드릴 때 그 건축주분이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뭐냐면 텐마루, 실내의 텐마루를 이제 요구하신 부분, 요청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내의 여러 가지 공간으로 쪼개다 보면 약간 공간 활용성이 좀 떨어지겠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텐마루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앉혀보고 외부의 여유 공간들 보고 여기 또 이제 서양빛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들을 보다 보니까 굳이 그러니까 실내보다는 실외에 여기 불멍하는 공간도 있지만 여기도 다른 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섰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게 실내 텐마루보다는 실외 텐마루와 다른 공간으로서의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두 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팀이 이제
야외 공간을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공간을 네.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간략하게 이제 모형도로 이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되게 시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훨씬 낫더라고. 입체감이 생겨서. 좀 전에 테마로 말씀하신 게 여기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에서 봤을 때 이 높이감이라는 것이 이게 아까 그때 식탁 높이랑 맞추셨다고? 네, 식탁 높이랑 같이 맞췄어요. 아,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이거 이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보니까 지금 요 높이가 식탁 높이라는 거잖아요. 식탁 높이. 그래서 식탁을 지금 가운데에 놓긴 했지만 이거를 이쪽 벽에다가 놓으면 붙이면은 그냥 바로 식탁과 외부가 같이 연결되어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텐마루다 보니까 텐마루도 요 날개 옆에 날개 달린 게 여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 되게 이호감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보호받는 느낌도 있고 자기 공간으로서의 딱 명확한 그런 공간으로서의 구획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아까 지금 여기가 아까 폴딩도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원이 이쪽 창을 통해서 정원이 보이는 거고 주방 창문 요것도 그때 잠깐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창문을 맨 처음에는 둘까 말까 하다가 이건 좀 기능적인 창문인 게 여기에서 뭔가가 파티가 열릴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무슨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주방에서 볼 수 있는 각도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외부에서의 그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타이밍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한창 몰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오고 있다라는 거를 감지하게 해줘야 그죠? 당황하지 않는 당황하지 않게 그런 기능적 참 되게 큰 배려인 것 같아요. 사람 심리를 인간에 이게 모퉁이만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시골에 살다 보면 우리가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 시간이 벌써 17분이에요. 오, 어떻게? 1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말이 많았어.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재미나게 들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역시 건축가하고 정원가가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더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감도 좀 더 느껴지고 그래서 이 작업 너무 재밌었다. 이번에 어제도 제가 정원 주방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거든요. 정원 주방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너무 멋지다고 이거. 그런 얘기를 하셔서 하여튼 첫 번째 이 작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건축과 정원이 정원주 입장에서 봤을 때 함께 프로젝트 작업을 하면 정원주에게 이점이 많이 되더라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됐을까요? 충분히 됐을 것 같죠. 오늘 이 정도의 정보를 한번 남겨놓고 다음번에 또 이게 더 업로드가 되어지고 정원까지 업로드 되면 그 도면 가지고 만나도록 해볼까요?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꼭 참았죠 오늘. 시간이 너무 짧네요. 시간이 너무 짧아. 10분 어떻게 채울까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2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퉁이와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